네, 안녕하세요. 클라이메틀리 스피킹 오늘 진행을 맡은 너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둘이 함께 같이 돌아왔는데요. 진수님,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너울님. 오늘 드디어 저희 둘이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또 왔네요. 어떻게 한 주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아주 한 주? 바쁘게 한 달이었나요? 지냈고,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뭐 어쨌든 다양한 일들이 있었고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쨌든 아유, 청취자분들도 그쵸. 너울님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나요? 네, 저희가 전에 한번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영화에 대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자라고 했고, 어떤 거를 할까라고 고민했을 때, 나름 최근 영화인 동 룩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풍자를 한 영화인데,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고요. 음, 전반적으로는 제가 오늘 좀 질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진수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오늘 어, 저희가 좀 스포를 할 수 있다는 거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먼저 진수님이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라인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해주시죠. 아, 네. 이번 저희가 고른 영화. 그리고 일단 저희가 너무 그 지난 에피소드들을 좀 보니까 너무 정치, 경제 이런 얘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문화생활 좀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책 혹은 영화 리뷰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저희의 문화 에피소드로 돈 룩업을 골랐고요. 이 영화는 굉장히 기후변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기후변화 관련된 영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감독과 주연 배우들이 이것은 기후변화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주된 내용은 어떤 두 과학자가 미국에 있는 두 과학자가 주립대 애리조나 주립대였죠. 아니요, 주립대 미시간입니다. 미시간이죠. 아, 제가 헷갈렸네요. 그 미시간대에 있는 그 교수랑 그 제자가 제가 몰랐는데 미시간 대학교가 또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쪽으로 천문학 쪽으로. 그렇죠. 그 그 두 분이 이제 해성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운석이 이제 지구를 향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백악관 그리고 미디어에게 알리는 과정을 그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영화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근데 이제 어떤 과학적인 사실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과연 일반 시민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정치권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본인의 이익에 맞춰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조금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풍자 블랙 코미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음, 스포는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뭐 안 좋은 결말이죠. 결론은 그런 사실 안 좋은 결말이라고 하면 딱 하나밖에 없어서 이미 스포일러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노을님은?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제 방금 바로 백악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게 거의 발견해서 이제 다른 이제 기관에 좀 전화를 해서 같이 이 자료를 공유해주고 좀 분석을 함께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6개월, 14일 정도 뒤였나요? 그때 이제 뒤에 지구에 떨어진다 이런 모든 같은 결과를 받는 걸 확인을 하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그것도 비행기가 그냥 일반적인 여객기가 아니라 군인분들이 타시는 그런 비행기 같이 느껴졌어요. 그걸 타고 아주 빠르게 이제 백악관에 가죠. 그 다음에 하지만 이제 아주 빠르게 갔으나 가서 이제 한참을 기다리죠. 아니 근데 그 군인 비행기를 타는 게 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의미가 노을님은? 있는 것보다는 어쨌든 되게 국가적인 일에 최대한 빠르게 동원이 된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우선 되는 거 어떻게든 타고 가는 느낌이었어요. 아, 처음에는 약간 그 어떤 빠른 대응을 좀 보여주긴 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이후에 그 대통령을 만나는 그 과정이 조금 재밌긴 했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는데, 우선 그 분이랑 또 다른 그런 발견하신 그 두 분, 그리고 이제 다른 박사님, 그리고, 어,
공군에서 한 번 나오셨던 것 같아요. 공군 장군이라고 하셨나? 그 분이 이제 한 번 나오셨는데, 그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한참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영화 내내 종종 나오는, 이제 한참 기다리게 되니까 과자랑 물 같은 거를 어디선가 이제 그 장군이라는 분이 공수를 해오셔가지고, 이제 주는데, 갑자기, 10달러라고 하죠. 그래서, 아, 아, 10달러다. 그쵸. 백악관 되게 비싸다. 이런 얘기 하면서 주는데, 나중에 이제 그 장군분 먼저 떠나고 나서 또 한참 기다리면서 있다가 배고파서 또다시 그 크래커랑 물을 이제 가지러 가는데 돈 어디서 내냐라고 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백악관이니까 당연히 공짜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영화 내내 이제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돈을 받았을까? 이런 걸 종종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부분이 많은 영화다라고 좀 느끼긴 했어요. 그러니까 10달러를 주고 그 사실은 일반 재난 영화였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풍자 영화가 아니라 그런 투머로우라든가 네. 이제 그런 다양한 재난 영화들을 보면 특히 미국에서 만든 영화를 보면은 막 신속하게 돌아가고 그 과정들이 다 생략되잖아요. 다 생략되고 그냥 딱 대통령 만나가지고 막 과학자가 노트북 들면서 아 이렇게 위기입니다 하면 대통령이 막 액션을 바로 취하는 걸로 가는데 이 영화는 되게 디테일하게 사실 이런 암담한 상황이 와도 굉장히 사람들은 기존의 어떤 행정 시스템에 막혀서 빠르게 반응하지 못할 것이다 네. 라는 걸 좀 잘 보여준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게, 진수님 말씀도 완전 맞다고 생각하고, 그때 대법관에 뭔가 어떤 이슈가, 스캔들이 하나 있어가지고, 막, 그런 지금 지구가 멸망하게 됐다, 이런 거에 완전 관심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이제, 이제, 디카프리오가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 이제 교수님인데, 이제 굉장히 과학적으로 디테일하게 막 설명을 하죠. 그 대통령 앞에서. 근데 그거를 되게 못 알아들어 한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그, 그렇죠. 그 사태 심각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과학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사람과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사람들 간의 어떤 간극, 그것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좀 잘 표현을 해줬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영화, 네, 그, 네, 그러니까 이 영화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닥쳤어. 위기라는 게 왔죠. 위기라는 게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그린 영화인 거죠.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저도 완전 공감하고, 사실 또 자연스럽게 다음 생각했던 질문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혜성이 다가오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류 멸망? 이런 걸 앞두고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이런 말했던 그 정치권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걸 발견한 박사부는 이제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이제 너무 그걸 이제 긴장한 나머지인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믹스 필링이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토를 하죠, 막.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막 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되게 굉장한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수님은 또 여기서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 저는 그런 일상의 소중함을 오히려 좀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반응들이 영화 내내 보여줍니다. 영화 내내 이제 뭐 심지어 뭐 진짜 딱 위기 상황이 직전이 딱 왔을 때 되게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보여주는 반면에 다 같이 가족이랑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그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를 하고 결국에는 최후를 맞이하는 가족들도 보이는데 이거를 보면서 아 저는
그러니까 삶이 이거 좀 딥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어떤 큰 쾌락이나 큰 본능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만약 이 세상이 계속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되게 문란한 모습도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그런 모습보다 그런 거를 지키려고 할까? 아니면 일상의 가족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식사를 지키려고 할까? 라는 걸 좀 저에게 조금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나는 좀 더 소중한 사람이랑 같이 좀 오히려 그러니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자면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거를 보이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아, 나도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나는 오히려 소중한 사람을 좀 더 찾고 내 일상을 더 지키려고 했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이것은 마치 마지막 사과나무를 심는 스키노자의 아, 어떤 그쵸. 뭐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조금 더 그러니까 되게 이게 가식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되는 가치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사실 되게 딥한 되게 철학적인 질문도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 감독이 의도한 바가.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특히 그게 이제 진수이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지만 일상과도 굉장히 관련된 질문으로 이어지는 게 또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이제 영화 배우나 아니면 감독이 이제 이거는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일상 얘기를 한다는 게 결국 우리 일상과 이런 부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들이 이제 진전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대통령한테 갔는데 이제 굉장히 좀 찬밥 신세처럼 뭐 좀 농담도 하고 막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뭐 지금 당장 소위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이제 굉장히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이제 최고 어, 음, 그런 사람인데도 좀 뭔가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다가 그거에 이제 분노를 어떻게 보면 해서 이게 맞지 않지 이런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이제 언론으로 틀잖아요. 근데 언론으로 틀고 그 다음에 좀 뭔가 사실 언론도 되게 다양한 언론이 있을 텐데 좀 뭔가 연예계 가십을 다루는 듯한 맞아요. 언론에 네. 나가죠. 그게 그래서 저는 아니 이게 맞아? 약간 처음에는 우선 그 언론사를 처음 간 곳은 타임즈였나요? 아 헤럴드였던 것 같아요. 헤럴드였는데 헤럴드에서 이제 연결을 해준 게 이제 립 데일리였나? 그런 식의 좀 되게 가십을 다루는 듯한 이걸 되게 그래서 굉장히 웃긴 얘기처럼 막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또 화가 나서 울기도 하고 뛰쳐나가고 막 그렇죠.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십에 대해서 다루는 곳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너무 나가고 싶어 하는 쇼인 거 마냥 또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저는 되게 아주 이 영화가 좀 택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과학자 그 교수라는 분이 되게 이런 가십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이 이런 뉴스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모르고 그냥 되게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 이 어떤 채널이야? 라고 물어보는데, 어떤 사람이, 나도 너무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서 뭐 너무 속상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말을 해서, 그래, 그럼 여기 나가야지. 라고 결정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 교수가 그 뉴스 채널로 나갔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했어요. 좀 더 진중한 채널로 나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 여기서 좀 두 가지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은 게 진중한 채널에서 그를 초대를 안 한 걸까? 혹은 못 한 걸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가벼운 약간 가십거리를 다루는 뉴스에서
뉴스를 나가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을까? 라는 음, 조금 질문들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약간 그 제가 봤을 때 이 감독의 의도는 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다루려고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추측으로는. 음,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좀 더 왜냐면은 기후변화도 사실 굉장히 자극적인 말들이 표현들이 많잖아요.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뭐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니까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을 때는 사실은 이거를 직접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가십거리로 만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사실 뭐 어, 저는 이제 좀 음. 진수님이 그럼 반대로 똑같은 그 발견을 한 교수였어요. 근데 나는 그 채널이 되게 가십 채널인 걸 알아요. 근데 시청률은 제일 높아. 모든 그런 뉴스 채널에서. 그러면 진수님 거기에 어, 나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진중한 채널로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나갔을 것 같아요. 저도 어, 나가서 혼자 조금 진지한 척을 계속했을 것 같아. 진지한 얘기를 했을 것 같아. 음, 그렇게. 근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어, 어, 얘기하려고 했던 첫 번째 토픽이랑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 그 사람들이 행동을 만드는 게 과연 뭘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 하면서 정리했던 그 리스트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어, 믿음, 행동 이런 주제였어요. 근데 저는 조금 요즘 사회에도 조금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 과학기술은 발전을 하는데 왜 우리는 왜 점점 진실과 멀어지는 느낌이 좀 드는 걸까? 오히려 이 소셜미디어의 어떤 확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왜곡된 정보를 더 많이 접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근데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 걸까? 그러니까 예를 음, 들자면은 휴배나 부정론자들도 사실은 이제 아카데미 필드라든가 혹은 뭐 굉장히 검증이 가능한 세미나 이런 장소에서는 거의 길을 못 펴거든요. 근데 이런 소셜 미디어에서는 거의 훨씬 더 많아요. 그 양 자체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왜 이런 편향된 정보가 더 많이 생산되는가라는 질문으로도 가고 이 질문은 그걸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이다라고 가요. 그런 거에 더 많이 자극되고 더 많이 소비하고 싶어지고 내가 그게 설정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이 말이 혹은 이 멘트들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를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마 처음 에피소드 때 이런 얘기를 아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대화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는 대화의 힘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 정보를 객관적인 정보를 그냥 이해하는 대화가 있고 두 번째는 상대방 감정적인 대화인 거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 사람의 감정은 뭘까를 이해하는 두 번째 대화가 있고 세 번째는 정체성에 관한 질문인 거죠. 나는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가 아닌 사람들은 누구인가라는 질문. 뭐 뒷담이 그런 걸도 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봤을 때 뭐 정치적인 대화도 다 그런 세 번째 대화에 해당될 수 있어요. 민족주의도 다 그런 거에 혹은 페미니즘 이야기도 다 그런 거에 해당될 수 있죠. 근데 그랬을 때 1번 자체만으로도 절대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의 형태라도 무조건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무조건 감정과 정체성에 대한 정의 없이는 그 스토리가 전개되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무서운 팩트를 딱 접했을 때 인간은 위로받고 싶은 감정이 크게 들지 않을까? 혹은 위기가 아닐 거야라고 하는 안도감을 주는 정보를 조금 더 편향되게 소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경향은 이성이 많이 없는
소셜 미디어에서 훨씬 더 극단적으로 발휘가 되죠. 왜냐면 나는 당장 1분 동안 딱 휴식을 취할 건데, 쇼츠를 볼 건데, 숏 플랫폼의 영상을 볼 건데, 굳이 기후변화로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오늘 하루 정말 고생을 했고, 힘든 야근과 돌아왔는데, 굳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내가 듣고 싶은 거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어, 이 기후변화 중요하지 않아요. 라는 그런 위로를 주는 어떤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번 질문을 통해서 저는. 어, 어쨌든, 네.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 전달이어도 우선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나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도 완전 공감을 하고, 근데 동시에 기후 위기,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아무리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이더라도 혜성이 이제 운석으로 돼서 떨어지는 그러한 일과 기후 변화는 너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 또 이 운석이 10년 뒤에 온다, 20년 뒤에 온다 이랬으면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6개월, 14일 뒤에 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또 생각했던 게 이 영화를 보면서 그게 그 혜성이 우리한테 오는 게 어느 시점까지는 맨눈으로 볼 수가 없었다가 이제 맨눈으로 보이는 시점까지 오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Just Look Up 이라는 그런 파와 어떻게 보면 Don't Look Up 이라는 파로 막 나뉘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다가 또 생각나는 장면 중 하나가 이제 그 Don't Look Up 파가 이제 대통령 여기서 중간에 하나 중요한 거를 놓쳤는데, 우리가 얘기를 안 나눴는데, 그 대통령, 너무 제가 스포를 다 해버리나? 약간 싶긴 한데, 이거, 아니요, 뭐. 네. 그, 결국, 대통령이, 그, 어, 그, 스캔들이 있고,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 운석을 이제, 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으로 굉장히 보수층의 그런 파워를 얻어가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좀 약간 영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래서 무인으로 이제 핵 미사일 같은 걸 날려서 혜성의 궤도를 틀을 수 있는 거였는데 일부러 사람도 괜히 한 명 태워서 같이 보내려고 하고 막 이런 스토리가 나오고 그래서 맞아요. 잘 그렇게 해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서 되게 또 중요한 인물 중 하나가 나오는데 이제 그 이 대통령 선거라고 할까? 그 대통령에 굉장히 많은 펀딩을 한 기업, 어, 기업의 수장이 나오죠. 그래서 맞아요. 그거를 이제 핵미사일을 보내는 것까지 이제 10, 9, 막 이렇게 해가지고 3, 2, 1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거에 갑자기 그런 워룸에 들어와가지고 잠깐 불러 나가더니 이거 갑자기 멈추죠. 그래서 그런 핵미사일을 실은 우주선이 나갔다가 갑자기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혜성에 엄청난 이제 소위 금은보화 같은 이제 희귀 광물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우리의 선물 같은 혜성을 잘 쪼개가지고 우리가 쓰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 이제 컴퓨터에도 쓰고 핸드폰에도 쓰고 희귀 광물 쓰자 막 이런 중국 얘기를 막 하면서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처음에는 좀 관심 없다가 자기 그런 정치적인 세력을 견고화하는데 쓰려다가 그러다가 막 좀 돈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이걸 혜성을 그냥 우리가 잘 맞이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었죠. 그래서 이 대통령 그런 근처 사람들이 다 이제 저스트 루거파가 아니라 돈 루거파가 되죠. 그래서 돈 그쵸. 루거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돈 루거파를 이제 또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대중들이 이제 그 돈 루거파의 얘기를 듣는 연설을 듣다가 갑자기 또 이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혜성을 보니까 갑자기 그 연설 잘 듣다가 이제 거기다가 막 뭘 던지죠. 막 이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막 던지는 장면을 봤던 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 식으로 이제 이제 과학자들이 아무리 그러니까 얘기했을 때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 뭐 관심 없는 사람 이렇게 있고, 그러다가 이제 눈으로 이제 직접 보게 됐을 때 뭔가 그렇게 하는 사람? 그리고 좀 더 지나서, 더 지나서 또 다른 그런 사람들 얘기하다가도 그걸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뭔가 진실을 믿는 것과 행동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쭈루루룩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영화에. 그러니까 아주 뭐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거기 기업이 나오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기업이 약간 그런 기업을 대변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직 이렇게 많은 석유와 석탄이 남아 있는데 이거 아직 다 써야 된다. 라는 기후변화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 그게 사실 선거에도 더 유리할 거다. 라는 식의 어떤 주장을 하는 기업들을 좀 대변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다 죽으면 의미가 없는 것들인데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음 이게 좀 슬프게도 어 좀 슬프지만 기후변화만 딱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운석이랑 기후변화를 딱 1대1 매칭한다고 했을 때 저는 1대1 매칭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어떤 나라는 진짜 거의 없어질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아니에요. 미국은 워낙 인프라가 잘 갖춰졌기 때문에 기후변화 적응의 이슈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 있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운석은 적절한 비유긴 했지만 운석이 그 약간 안 좋은 국가들에게 좀 떨어지는 영화가 영화인 거죠, 현실은. 그래서 특히 이번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걸 좀 다시 생각하게 됐던 영화이지 않았나. 과연 이 수많은 기업의 이해관계,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다 벗어나서 특히 앞 트럼프가 당선된 이 마당에 우리가 과연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전 영화에서 또 기억에 남는 게 그 결국 쪼개가지고 잘 떨어뜨려가지고 그거를 받아내자 이랬는데 사실 그게 말이 아주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심지어 거기 중간에 나왔던 뭐 루머인지 실제인지 그 영화 상에서도 모르지만 그렇게 떨어뜨리면 이제 칠레에 엄청난 쓰나미가 오는데 900억을 주고 이제 사실 환율이 엄청 또 달라져서 이제 900억 수준은 아니겠지 한국 돈으로 뭔가 어쨌든 900억을 주고 그거를 잘 맞이하게 잘 맞게 그냥 돈을 주고 쓰나미를 맞는 거죠 그냥 그런 것도 사실 너무 황당하죠 죽으면 진짜 다 끝인데 그 돈이 다 무슨 소용이게 다 그런 생각을 또 했고 또 저는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가 그 박사 과정생 그분이 이제 그분은 굉장히 막 표현을 하잖아요. 막 표현을 하다가 이제 격리 조치를 당하죠. 격리 조치 당해가지고 이제 본가로 이제 돌아가는데 부모님의 집에 이제 딱 돌아와서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 견문이 하나 더 있고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혜성을 지구에 이제 받아들인 거에 동의한다. 일자리가 생긴다더라. 집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왜냐면 딸이 그것에 이제 제일 혜성 막 완전 막아야 돼. 막 이거는 완전 그게 있는 사람인데 집에 와갔는데 부모님이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진짜 너무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사실 너무 프라이빗한 얘기긴 한데 제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사실. 음,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확실히 저도 좀 근데 이게 의외로 특히 기후변화 업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 어, 많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동의를 많이 안 하시긴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많이 보니까. 그래서 뭐 가족들은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음, 어, 그 아주
재밌는 부분이었죠, 그 부분. 맞아요. 정말 이 영화가 어쨌든 풍자 영화라는 거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고, 또 사실 우리가 얘기해보고 싶었던 주제 중 하나가, 사실 오늘 벌써 이미 조금 얘기 나눴지만, 이제 해성 충돌이라는 것 자체를 그런 위기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였을까? 그리고 비슷하게 이제 이걸 기후변화나 위기에 대입을 해보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뭐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조금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주 적절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직접적인 건 없어요. 근데 이게 기후변화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이슈도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옥상형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력망을 바꾸는 게 전력 시스템을 바꾸고 발전원을 바꾸는 게 사실 개인이 할 수 없거든요. 온실가스 대부분 다 거기서 나오고 기업의 온실가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철강 같은 거 산업의 온실가스 반절을 차지하는 철강 같은 경우는 개인이 뭐 철을 안 쓸 수 없잖아요. 뭐 다리 같은 거 뭐 혹은 뭐 다리나 뭐 탱크나 그런 거를 뭐 소비를 안 하잖아요, 애초에.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개인이 좋은 정치적 리더를 뽑는 것. 이게 거의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동이라고 보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코노미스트라는 매거진에서 아직도 기억이 남는 그 이제 내용이 있는 게 기후변화 편이 아예 한 권이 나왔어요. 이 전체는 그냥 우리 기후변화만 다룰 거야라고 해서 매거진이 딱 나왔는데 첫 번째 그 있는 그 칼럼 같은 그러니까 사설 같은 내용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사실 우리가 기후변화를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은 칵테일 잔에 있는 플라스틱 빨대를 치우는 게 아니라 좋은 정치자한테 보트를 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만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정치적 지도자를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 미국에 대입시키면은 트럼프를 뽑으면 안 되죠. 이 영화를 놓고 보자면 그게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은 말이고 근데 뽑았죠. 오늘 두 번째는 한국 정치에서 그러면은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이게 답변이 좀 어려운 게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있겠죠. 그 두 가지 정당이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다 기후변화를 대응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정당이 생각하는 주요 발전원이 달라요. 한쪽은 원자력이고 한쪽은 재생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과연 우리나라 국가에 적합한 발전원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투표를 하는 게 기후변화 대응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보다는 다른 요소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참 뭔가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이제 그런 정치적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정말 뜻이 있으면 자기가 이제 피선거자가 선거인이 이제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진수님이 하는 것처럼 기후변화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또 좀 약간 완전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쾌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좀 메타포를 좀 해보자면 만약에 이제 내가 해성 충돌을 위해 그 핵 미사일을 나한테 내가 과학자고 내가 그 전문 분야에서 그런 걸 쏴서 어떻게 쏴야 궤도가 잘 변해가지고 좋은 정확도로 변해서 우리 지구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든지 뭐 그런 식의 그런 것도 다 기여가 될 수 있겠죠. 뭐 그리고 또 그렇죠. 네, 그런 아까 투표 얘기했지만 투표뿐만 아니라 더 크게 그냥 그런 자기의 이야기 그런 기후변화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함구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 의견을 내고 자기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것도 엄청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영화 보면 되게 SNS 같은 게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SNS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는 되게 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좀 마지막으로 또 할 얘기가 없다면 마지막 질문이 어쨌든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얘기 안 한 부분에서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 뭐였나요, 진수님? 저도 이 부분을 생각을 해왔는데 마지막에 저는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마지막 장면에 이제 다 그 확정이 됐어요. 아, 우리 다 죽는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주인공이 things of it is we really did have everything didn't we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we did have everything. 사실은 돌이켜 보니 우리 다 가지고 있었거든. 리소스라는 게 있었던 게 있었는데. 풍요로웠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로켓도 빨리 발사했으면 막을 수 있었고 이 정보가 빨리 전달해서 온 인류가 그걸 막기 위해서 힘썼더라면 충분했었는데 그걸 못 안 했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이자 제가 가장 존경하는 경제학자 중 한 명인 로드 스턴이 이런 표현을 했죠. 아니, 기후변화 대응하는데 전 세계 GDP의 2.5%도 안 필요하다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거는 빌 게이츠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니, 전 세계 GDP의 뭐 10%도 아니에요. 2점 몇 %만 투자를 하면 기후변화 대응은 너무 쉬워요. 금방 해결하도 남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도 그거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흥미롭네요. 왜냐면 저는 진수님이 그 말한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석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진수님은 우리 다 대응할 수 있었고, 뭔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내 인생이 이 인생이 그냥 괜찮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약간 근데 다시 봐봐야겠네요. 진수님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때 근데 왜냐면 좀 분위기가 오늘은 어쨌든 이제 진수님과 돈록업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기후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했는데 저는 어쨌든 좀 재밌었던 두 개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방금 진수님이 얘기했던 그런 마지막 식사 장면? 그게 특히 이 영화에서 식사하는 그런 장면과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게 달그락 준비를 하고 그런 좀 되게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이제 그런 저녁 식사를 이제 소위 마지막 식사죠. 그거를 이제 최후의 만찬을 이제 같이 준비를 하고 그거를 이제 먹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아들남이가 이제 아빠한테 뭐 어떤 즐거웠던 기억을 얘기를 하면서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디카프리오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되게 뭔가 그냥 인생이 풍요로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인생의 최고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그 아들남이가 이제 아들 그 분이 되게 성인이었어서 근데 그 성인인데도 아주 어렸을 때 그 뭔가 가족과의 좋은 시간을 최고의 날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때에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을 언제로 꼽을까 그냥 이런 또 개인적인 생각이랑 또 저는 또 재밌었던 부분이 영화도 되게 좋았고 이제 그 박사 과정생 다른 이제 여자 주인공 그분이 이제 남자친구 분과 연인 분과 이제 좀 뭔가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이제 여자 주인공은
이제 인류 멸망이 그러니까 그대로 된다면 6개월 14일 뒤에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는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약간의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맞아요. 여자분이 7개월 뒤에 얘기하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좀 재밌었어요. 그런 표현이. 그래서 아 나만 이제 그런 팩트를 정보를 알고 있고 아 그런 게 되게 또 재밌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도 되게 저는 재밌게 느껴졌던 장면이었어요. 되게 네. 음, 음. 아니, 그러게 제가 이거 약간 영어 자막으로 봐서 제가 해석을 잘못한 걸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 한글 네. 자막으로. 서로 둘 다 다시 보는 걸로. 음, 제가 저 혼자 이게 좀 임의대로 해석을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음. 다시 볼 텐데 어쨌든 저는 어 되게 그렇죠. 어떤 굉장히 근래 봤던 작년에 봤던 영화 중에서는 제일 좋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 뭐 어쨌든 정말 이거랑 이제 듄 2가 아마 제가 볼 땐 2년 동안 봤던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하고 오늘은 뭐 좀 이렇게 영화를 좀 얘기 나눠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네요. 얘기 나누는 게. 네. 근데 또 결국 정치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영화 자체도 너무 아, 정치 그렇죠. 얘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또 유익한 영화였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를 되게 웃긴 요소들을 잘 넣어가면서. 근데 또 이게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필요한 요소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또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를 그렇죠. 저도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조금 더 편안하고 좀 재밌었던 시간이지 않았나라고 하고 다음에는 저희 한번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봐도 그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네, 너무 네, 영화 얘기 했으니까 다음에는 한번 음식이나 혹은 다른 뭐 스포츠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 뭐 꾸준히 이제 열심히 팟캐스트 계속 할 테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까지 Climately Speaking 너울 신수였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안녕.